15번째네요. 괴가 지, 산. 지는 땅이고 산은 산이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나누어서 보면 땅이라는 건 원래 평지고 산이라는 건 고산인데, 원래는 평지 위에 고산이 있는 게 맞죠. 뭐 팔달산이든 에베레스트 산이든. 근데 이 괴는 물상이, 상 자체가 그 높이 있어야 할 그 산이 땅보다 아래에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낮추고 있는 상이죠. 왜 아래에 있다고 다 낮추는 건 아니죠. 물이 아래에 있는 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까. 근데 산은 원래 높이 솟아있어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땅 아래에 있다. 이거는 낮춘 거죠. 그래서 이 겸이라는 의미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괴는 양이 딱 하나 있어요. 다 음이고. 우리가 음양을 주역에서 변통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정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일 동자, 고요할 정자. 양은 변양자. 해가 떠서 볕이 나면 문을 열고 활동을 하고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식도 움직이기 때문에 양동, 움직일 동이라고 하는 거고, 음이라는 건 그늘이 지고 어두워지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편히 이제 고요히 휴식을 취하고, 몸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이제 고요해지니까 그게 음정이에요. 그렇게 보면 다 고요해요. 그런데 구삼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공을 세우고 노력을 세우면은 지위가 높이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야,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 참, 저 사람 우리한테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추대를 하자. 그럴 법한데, 지위를 보면, 자리를 보면 저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아래 꽤 있단 말이에요. 아래에. 그래서 하나 둘고 세 번째 자리.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이에요. 저런 걸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하죠. 왜? 일을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죠. 그런데 최대한의 권한으로 저 위에 떡하니 수지비처럼 앉아가지고 임금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구삼은 똑같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을 지금 하는 건 똑같은데, 일양 오음께는 다 마찬가지죠. 논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딱 구삼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아주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야,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이고. 그 이제 공자가 개사전에 64개 중에 9개를 뽑았어요. 그래 놓고 이름을 구덕괴라고 있어요. 구덕, 9구자에 덕덕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천택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천택리, 발불리, 예도, 예절, 예도, 그거를 이제 지키고 사는 거. 그게 첫 번째. 이 두 번째 나온 게 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겸양의 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거는 자루라고 했어요. 덕지병. 자루. 근데 자루라는 게 뭐냐면, 이런 도끼 같은 거나 모든 게 자루가 있어요. 근데 도끼를 휘두르려면 도끼 날을 잡는 사람은 없어요. 자루가 있어야 그거를 막 낫도 그렇고, 모든 기물들은 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 그 내 속에 아무리 그 정말 기가 막힌 금은보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쓸 수 있는 재주와 기량이 있어도, 사람이 겸손함이 없으면 마치 아주 훌륭한 기계, 눈금, 도끼, 날이 시퍼런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그런 어떤 방패도 못 막는 그런 칼이 있어도 자루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겸이라는 건 덕으로 치면 자루다. 또 하나는 겸이 제일했고,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예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왜냐하면 예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이 사람이 이 머릿속에 있는 지는 하늘을 닮아야 한다고 했어요. 지는 높아야 되는데, 예도는 하늘을 닮는 게 아니라 땅을 닮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낮추는 거니까, 기본이.
글자를 봐도요, 저게 이 벼화가 이렇게 둘 있죠. 이게 벼화자인데 벼화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걸 잡은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벼를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아우를 겸자죠. 겸한다. 그러니까 벼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만 잡은 게 아니고 둘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상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타인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는 거죠. 감정이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든 뭐 신적인 상태든 그거를 같이 이렇게 아우르다 보면은 세상에는 기고만장하게 아나무인 유아독존이면 벼가 둘이 아니죠. 벼가 하나일 텐데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나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거를 알고 말을 하면 자연히 그 말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왜? 상대도 아우러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그 여지를 잘 헤아려 배려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연히 말이라는 게 겸손하다. 또 왜 겸이냐? 세상에는 아무리 잘난 음도 양이 없으면 활용을 못해요. 양도 마찬가지고.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겸인데, 아우를 겸인데. 주역이 하나 갖고 뭐 해요? 저거 찍 하나, 양 하나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 천지 자연의 역도 자체가 겸이다 이 얘기예요. 원래 태극에서 음양이 나고 사상이 나고 팔계가 나고 다 하는데 그게 아무리 잘난 음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양도 양 혼자 할 수가 없다. 천지 자연의 음양의 원리 도리 자체가 겸이다. 그러니 이것도 겸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곤꾀도 토예요. 토. 흙. 간꾀도 토예요. 흙. 그러면 흙이라는 게 저 하나는 음토고 이 간이라는 거 양토예요. 겸한 거지. 토 자체도 수화목금을 겸한 거예요. 토 자체도. 우리가 1년 4계절 있으면은 진술충미월이라는 게 얘네들 자체가 겸이에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봄은 봄만 알고 여름은 여름만 알고 가을은 가을만 알고 겨울은 겨울만 알지만 이 진술충미라는 중성자들은 겸해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봄도 알고 여름도 알아요. 그래서 봄의 말도 하고 여름의 말도 해. 그래서 지장간을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장간 따져봐. 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죠. 여름에서 가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을에서 겨울 갈 때도 마찬가지고 겨울에서 봄 올 때도 마찬가지고 토 자체가 겸인데 또 겸해야지. 왜? 겸손하니까. 그래서 토가 음토만 있느냐? 아니다. 주역에. 양토도 있다. 그래서 하도를 보면 중앙에 50토가 있는데 5토는 숫자 5니까 양토고 10은 숫자가 음이니까 음토란 말이에요. 15 그대로 겸한 거예요. 괴 순서도 자연히 15 하면 그 속에 10은 음토고 5는 양토고 근데 괴 자체도 저게 음토고 요게 양토고 근데 괴 의미가 겸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토 자체가 수화목금 사행을 겸하고 있고 게다가 토 자체도 음토 양토를 겸하고 있구나. 그렇듯이 겸이라는 거는 내가 목성으로 천명을 받아 태어났어도 화금수를 이해를 할 줄 알고 화성으로 태어났어도 목금수를 이해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세상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괴사가 그랬네요. 겸은 형통하다. 그렇죠. 통하지 않는 데가 없죠. 다 그 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을 괴상을 잘 천지자연의 이 상을 잘 쓰면 군자 유종이니라. 군자가 유종이라는 건 마칠종자예요. 마칠종자의 옛 글자는 겨울동자예요. 그렇죠. 겨울이 오기까지는 그런 겸하는 요소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3, 6, 9, 10이라는 진술충미의 그런 매개자들, 중성자들, 봄도 이해하고 여름도 이해해주는 그런 어떤 연결 고리들.
그런 게 몇 단계 넘어야 겨울이 와서 이 유중의 이 천지의 대공사를 다 마치는 거지. 그게 없이 어떻게 겨울을 맞이하겠느냐. 봄 가다가 땡! 왜? 인묘하고 진이 개입이 안 하면 사오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랄까 철학으로 하면은 이제 유중의 미가 있다. 마침을 둔다. 이런 의미고. 단활, 겸이 형통하다는 거는 그럼 이제 이 시각으로 보니까 다 겸손해요. 천지의 도리가. 천도를 살펴보니까 하재의 광명하고 아래하 건널제 아래로 건너 이 광명. 그런데 천도가 저 위에 있는 게 하늘인데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빛과 밝음이에요. 1월이에요. 1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의 그 밝음인데 해와 달의 밝음이 저게 작용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재 아래로 낮추고 있어요. 왜? 겸이라는 건 자기가 하늘이면 땅을 이해를 하고 땅을 배려를 하고 땅을 아우르는 게 겸이니까 당연히 하재를 하죠. 아래로 내려와요. 저 하늘의 1월은 자체는 위에 있지만 그 빛은 늘 아래로 비춰줘요. 이 깜깜한 세상을 암흑을 딱 광명으로 그렇게 비춰준다. 그게 겸이고 그게 형통이고 하늘에 있는 걸 가두면 소통 형통이 아닌데 겸손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존재도 그 빛을 아래로 다 자기가 낮춘다. 거꾸로. 그럼 그것만 겸이냐?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위치적인 이동만을 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겸은 아우르는 거다. 왜? 지도는 비이상행하고 이것도 겸이다 얘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가는 것도 겸이에요. 왜? 거기가 뭔가 필요한지 속사정을 알고 아우러서 자기가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게 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는 땅은 원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낮을빛.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상행. 가만히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 대표자가 구름이죠. 구름. 그래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보니까 하늘을 아울러 가지고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위로 꾸역꾸역 스물스물 올라가고 하늘도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아래로 물숫자 삼수변 촥 피를 또 뿌려. 그럼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빛을 내면서 다 밝아지죠. 그래서 겸의 소통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형통이라는 게 주역에 많이 나오는데 이 겸의 형통은 딱 천지로 나눠 가지고 천지가 어떻게 겸손하게 서로를 아우르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대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나눠보자. 어떻게? 주역에서는 사 존재가 있어요. 네 가지 존재. 뭐가 있냐? 천, 하늘, 지, 땅, 귀신,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은 뭐 어떻게 겸손할까 봤더니 천도는 휴영이 겸하고 이지러질 휴라는 거예요. 모양이 쭈그러뜨린 거예요. 찰영자 꽉 차 있는 걸 이렇게 이지러뜨려. 그래서 보태릭, 더하릭, 겸손한데 보태주고. 땅은, 지도는 변할 변자. 꽉 차 있는 거 변화시켜요. 변화시켜가지고 유겸, 흐를 유 겸손한 대로 이렇게 다 흘려줘요.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꽉 찬 거에다가 해를 주고 겸손한 존재에게 복을 준다.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고 미호하로자 꽉 차 있는 사람 미워하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한다. 이게 이제 다 보면 저 양극에는 하나는 찰령이 있고 하나는 겸손할 겸이 있단 말이에요. 네. 찰령이 뭐겠어요? 찰령은 겸이 없어요. 왜 겸이 없느냐? 찬다는 거 이런 거예요. 양으로 차면 이렇고 음으로 차면 이건데 여기에 아우른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다 양만 주장을 하면서 쭉 차오다 보니까 음을 아우르지 못했고 이게 보름달의 상이에요. 이 금음도 마찬가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음양이 다를 뿐이지. 이것도 음기로만 꽉 채웠지 여기에 양을 아우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0인데 천도는 이걸 그대로 내비두지 않는다. 이걸 이지러뜨려 이렇게. 그래서 보름달을 조금 이제 이게 쭈그러뜨리는 거예요. 쭈그러뜨려. 그래서 어디다가 넣어주냐, 여기다. 금음달에다가 이렇게 채워줘.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꽉 찼다는 의미를 쉽게 얘기해서 0이라고 하고, 텅 비어있는 거를 이제 겸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하나를 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보름달은 이지러뜨리고, 금음달은 다시 초생달로 거기다가 채워주고, 이게 천도의 유행이다. 달을 보면 제일 잘 나타나죠,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하루 보름만 따지는 거죠, 매일. 이제 초하루라는 건 겸이고, 보름이라는 건 0이니까. 지도, 땅을 보니까 표현이 달라요. 영겸은 다 똑같은데, 꽉 차 있는 거를 변화시켜서 유겸, 겸손한 대로 흐르게 한다. 어디 상류에 무슨 저수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꽉 찬다. 그러면 그대로 안 내비둬요. 반드시 그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흘려. 아래로. 어디로? 아래로. 물이 없는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린다든가. 지세의 변화를 보면은 상전이 벽해가 되고, 그 호수였던 데가 지금 이집트 근처 사막으로 변화하고, 다 하늘만 그런 게 아니고 땅도 그게 극으로 하나의 요소를 꽉 채울 때까지 채우다 보면 다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그 변화가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귀신은, 우리가 귀신이라는 건 주역의 건괴에서 나왔어요. 건괴에서 뭐라고 했냐면 혹약재현. 귀신이 혹약재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마침이고 시작이고 빼고, 그럼 이 사 존재인데, 여기는 혈룡재전 땅짜리고, 여기는 종일 군자, 종일 건건 사람짜리고, 여기 비룡재천 하늘짜리인데, 여기는 뭐냐? 혹약재현. 혹자는 의지하니, 의심하는 것이니. 뭘 의심해? 이건 의심이 없어요. 아, 저 하늘 있네. 아, 이 안에 땅 있네. 야, 사람들 참 많구나. 근데 요 놈은 혹 뛰었다가 혹 뛰어오르면 보여. 오, 저거 있는 거네. 재현, 연못으로 쏙 들어가. 있긴 뭐가 있어. 누천년 동안 진행된 귀신 논쟁은 그 딱 두 마디예요. 혹약재현. 그래서 혹약할 때는 그게 귀신 자체가 혹약하는 게 아니지만 사람의 인식이 눈이 떼어가지고 혹약하면 오, 저거 진짜 있는 거네. 그러다가 재현하고 연못으로 다시 있던 자리에 쏙 들어가면 있기는 뭐가 있어. 그걸 누천년 동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게 음양작용인데, 이렇게 하면 신이고 이렇게 하면 귀고, 이 음양의 이 작용 자체는 특성이 뭐냐? 꽉 찬 거한테는 해를 주고 겸손한 왕한테 복을 준다. 그럼 인도는, 사람은 뭐니 해도 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이게 역사가 이렇게 뭐 하고 지지고 볶고 뭐 하냐, 이거예요. 정. 사람이라는 거는 딱 한 글자로 보면 정이에요. 정. 그래서 중용에 보면 희노애락 타령이 나오는 거고, 대학에 보면 호, 좋냐 싫으냐 그 정을 갖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딱 추르면 둘이 다 딱 뭐 좋냐 싫냐. 그래서 여기도 그걸 쓴 거예요. 호. 사람의 인도는 다른 거 없다. 호다. 매일매일 누구와 겪든 대화 뭘 하든 호다. 아, 이건 좋다. 이건 싫다. 이건 좋다. 이건 싫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꽉 차고 잘난 체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이게 또 인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겸이다. 그래서 천도는 기로 이야기하고, 지도는 형체로 이야기한 거고, 귀신은 도리, 이치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인도는 사람의 정감, 이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괴는
귀신을 겸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할 때 단전에 이 네 가지를 다 겸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꾀밖에 없어요. 왜? 겸꾀니까.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싸그리 다 겸해놨죠. 그래야 겸꾀죠. 아니 뭐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천지 빼고 귀신 빼고 뭐 사람만 이야기하면 그게 겸꾀예요? 천도도 이야기하고 지도도 이야기하고 인도도 이야기하고 하물며 혹여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보이는 그 귀신도 겸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겸은 존이라고 겸이 아니고 비라고 꼭 겸이 아니고 겸이라고 볼 수 없다. 뭐냐? 존 높이 있을 때는 광, 아래를 겸해서 정치를 하고 다 하면 빛이 나요. 보통은 높으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높은 자리는 끝나고 나면 다 욕이죠. 그런데 겸을 알면은 그게 체화가 되면은 높이 있으면 또 더 빛이 나고 비 또 낮게 거처해서 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유 안입을 가할까 넘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은 낮으면 넘어 다녀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고 사람이 야,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지위도 없고 저 돈도 없고 저거 뭐요? 그냥 막대하고 막 하거든요. 낮게 처해 있더라도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다니질 않아요. 그게 군자지 중이 아니라 그게 군자의 마침이다. 여러 가지 그 덕 중에 정말 군자의 그 마침표를 찍는 거는 이게 겸이다.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그래서 땅 속에 이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겸인데 군자가 이하야 부다이과야 그러면 다과도 겸해야지. 다 마늘 따 적을 과. 이 세상에는 다과가 있어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은 거는 덜어내가지고 이과 적은 데에다 이렇게 보태주고 그래야 뭐가 되냐? 칭물평시.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저울질을 잘해야 돼요. 물건의 사물에 저울질을 잘 해가지고 평시 고르게 베푼다. 칭물평시. 저울질을 잘 하라는 거, 이 겸이라는 건. 초륙은 겸겸군자니 겸이라는 건 이 괴가 겸이고 초육은 그 겸손한 괴에서 가장 또 아래에 있으니까 겸할 겸자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다. 그러면 이런 재질, 이런 사람의 그 정황, 실정을 어떻게 쓰면 좋느냐? 용섭대천. 이걸 써서 뭘 하면 좋으냐? 대천을 건너라. 앞에 떡하니 물이 있네요. 감수. 저걸 건너갈 수가 있다. 그런 겸손한 지금 이 시대, 이 때를 만나서 자기도 가장 그 중에 겸손한 이 재질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 앞에 펼쳐져 있는 대천도 건너갈 수가 있다. 상황 겸겸군자는 그렇게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비자목약 낮을 빛 그 자기를 낮춤으로써 자목 스스로 칠목자 스스로 치면 자목이고 백성을 치면 목민이고 누구는 저거를 무슨 가축들 쓸 때 쓰는 단어를 뭐 백성에다 썼다고 무슨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데 그건 이제 한문이나 한자 문해에서 그러신 거고요. 저런 글자는 수준이 높은 글자예요. 목이라는 글자는 자목이 됐든 목민이 됐든 그 친다는 거는 저기 먹었어요. 소지요. 저 소보다 더 중요한 글자가 이거예요. 이거 칠복.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위에 있는 게 나뭇가지예요. 여기 있는 게 손이고. 근데 이게 있으면 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노력의 의미가 있어요. 노력. 소가 지가 그냥 뭐 스스로 먹고 자고 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소가 지 혼자 먹고 자고 병 안 걸리고 풍수를 피하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져주고 먹이도 주고 병 안 걸리게 예방도 시켜주고 그게 모구 아니에요? 그럼 백성 좋지. 백성들이 그냥 태평성대 만나서 뭐 손 하나 안 써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좋지. 그런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농부가 소 하나 정성 들여 키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게 목민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백성을 소 취급했다는 둥. 이게 이제 초륙이고 유기는
명겸. 울명자가 나왔네. 울명자는 울리는 거예요. 근데 우니까 울리겠지요. 그러면 우니까 울리는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연스러운 울림이 있고 속이 타서 우는 울부짖음이 있는데 유기는 뭐냐? 울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겸이 울려. 명겸. 그게 명겸이에요. 명겸이니 정코길하니라. 생활 명겸 정길은 그 울리는 겸이 바르게 해서 길하다는 건 중심득야라. 이게 해석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왜 울린다고 했느냐? 저 아우르는 말, 저 겸손한 말, 이런 게 이 유기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속에서 나와요. 왜? 중을 얻었으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지금 이런 모든 아우르고 음양을 아우르고 천지인 귀신을 아우르고 상대를 아우르는 말을 지금 울리는데 유기가 제가 어디서부터 저런 게 나올까 봤더니 중심득야라 공자가 살펴봤더니 그 속마음에서 얘는 저거를 얻어낸데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딱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맞네. 유기 음이 음자에 있고 중을 얻었으니까 겸에 있어서 그 발원지가 중심이네요. 구삼은 뭘 붙였나 봤더니 수고한다. 수고스러울 노자. 엄청 힘들지. 힘력자.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땀나고. 그래서 노력하는 군자. 노력하는 겸이다. 힘쓰는 겸이다. 수고스러운 겸이다. 왜? 다 아까 양동음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을 자기가 다 해내고도 노겸. 겸손해. 왜? 걔가 겸손하니까. 군자유종. 아까 괴사가 여기 와서 딱 붙네. 아, 이 사람 보고 이야기한 거구나. 아까 괴사에. 겸은 형환이 군자유종이니라가 요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한 거구나. 길하니라. 상활. 노겸군자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겸손한 그런 군자는 만민의 복에라.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이 만민이 모든 인민 사람들이 구삼 같은 사람한테는 신복을 하고 따른다. 육사는 무분리. 리하면 이롭다. 분리하면은 이롭지 않다. 무분리하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 엄청 이롭다 이건데. 휘겸. 겸을 휘두른다. 발휘한다. 휘라는 거는 발휘한다. 뭐 휘두른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상활. 무분리 휘겸은 그렇게 겸을 휘둘러서 이롭지 않이 없다는 건 불이치게라. 안입을 어기리 법칙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육사가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저 자리는 늘 그 대신의 자리예요. 대신의 자리인데 지금 겸을 세상에 이제 퍼뜨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퍼뜨려야 하느냐. 그래서 저걸 이제 엄지손가락 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이제 다른 데는 없고 중국에서도 못 찾았고 이제 엄지손가락 휘라는 거는 이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 있는데 겸으로 치면 이게 모든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 밑에 못 들어가요. 이게 빳빳해서 이 엄지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대장로로 하죠. 제일 겸손한데 이게 휘두른다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다 주물르는 거죠. 그럼 육사가 돼가지고 비서실장격 또는 이 위정자가 딱 돼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모든 사람들한테 해야 하느냐. 휘겸. 마치 이렇게 엄지손가락 휘두르듯이. 그렇게 해야 이게 쥐휘가 된다. 그렇지 않고 빳빳하게 자기 잘났다고 딱 있으면 이거는 이 쥐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휘두른다는 것이 또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나? 그런 원칙을, 양극의 원칙을 이게 어기는 게 아니다. 겸손은 하면서도 효과는 내고, 휘두르면서도 잘 보면 겸손한 거고, 이런 것들이 육사가 어떤 겸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유고는 불부의 기린. 우리가 한번 봤죠. 똑같이 저 음들끼리 모여있는 지천태교에서 편편히 불부의 기린하여 불개입으로다. 그 지천태교가 다 끝나갈 이제 육사에서 나왔었죠. 음들이 이제 다시 자기들의 세계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막 날개질을 하면서 다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막 하고 있다. 근데 부의기린, 불부의기린이 관용어예요. 불부의기린은 그 이웃들을 다 살펴보니까 유고의 이웃이라고 해봐야 저기 위에 하고 그 바로 아래예요. 심지어 뭐 이렇게 응한 것까지 치면 6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이웃이라는 건 뭐 왼편 아니면 오른편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불부. 부라는 거는 이게 곡간의 형상으로 보면 창고가 구산만 가운데가 튼실해서 꽉 차 있는 거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불부, 구산만 부. 근데 유고가 자기 이웃을 보니까 다 보니까 불부. 창고가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들이 그게 불부의 기린이에요. 불부의 기린인데 왜 이렇게 불부의 기린이 됐느냐 유고가. 당연하죠. 겸이라고 해놓고 임금이라는 작자가 맹자에 나오듯이 막 곡간에 고기는 가득한데 이 백성들은 또랑에서 막 뒹굴고 있다. 그런데 겸이라는 건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고 자신도 불부야. 겸이라고 해놓고 부하면 안 되죠. 불부. 겸의 시대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불부의 기린이다. 그래. 그렇게 이제 자기 창고를 털고 비우고 해석까지 이렇게 이제 겸을 다 지금 실행을 하는 판인데 이용 침벌이니 이용 쓰는 것이 이롭다. 뭘 침벌 막 가서 쳐라. 무불리 그래야 이롭지 않으면 이롭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했더니 상활 이용 침벌은 그렇게 침벌함이 이롭다는 것은 정불복야라. 누굴 정복하고 누굴 치라는 거냐? 불복. 아니 뭘 복종하지 않는 자를 치라는 거다. 근데 저 복종이 어디서 나왔는데? 저 구삼에 만민의 복야라. 이 지금 이렇게 공을 세우고 성과를 세우는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어떤 낮은 그런 지위 이런 데에 위치하면서도 그런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정치를 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복종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판에도 이거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쳐도 된다. 이거는 뭐 공연히 무슨 욕심을 부려가지고 빼앗으려고 지금 침벌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또 이런 노력을 해서까지 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고 한다? 그런 건 쳐라 이런 얘기예요. 상륙은 명겸 또 나왔네. 명겸이니 이용행사하여 행사라는 건 군사를 행하는 거예요. 군사를 행해가지고 읍국을 정벌하는 거예요. 읍국을 정벌해라. 상활 명겸은 지미득. 저기는 중심득이고 육이네. 여기는 지미득이네. 아 이게 뭔가 차이가 있다. 똑같이 명겸이지만 육이는 그 발원처가 가만히 보니까 속마음이었는데 상륙은 이게 지금 운다고 하는데 이게 왜 울까? 육이가 운다고 했는데 왜 울까? 왜 울고 자시고 그냥 속마음에서 저렇게 나와서 지금 울리는 거구나. 상륙은 그러면 왜 울까? 했더니 그건 지미득. 이 상륙이 뜻한 바를 얻어지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울음의 종류가 다르지요. 저거는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공명되고 울리는 거고 세상에. 여기는 우는 거야. 왜 이 겸손한 이 시대에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왜 안 되기는? 가장 높게 있으면서 겸손하다면 누가 믿어줘요? 겸이라는 거는 자기를 낮추고 아래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뜻이 얻어지질 않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명겸은 지미득냐니.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이 뭐냐? 이게 솔루션이 있다. 뭐 가용 행사하야 정읍국야라. 군사를 행해서 읍국
읍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읍고명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고을이라는 읍자가 나오면 이 옛날부터의 이 주석풀이 소년들이 뭐라고 저걸 표현했냐면 자치구의 읍이라는 거. 자치. 그러면 옛날로 치면 이 천자가 자기가 이제 한 수도가 있어요. 자치구역이 예를 들어 있다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명이 통해요. 근데 그걸 벗어난 데는 명이 태평성대는 통하지만은 뭐 난세는 안 통해. 그러면 이걸 보편화시켜서 천자가 아니고 모든 우리 같은 사람마다의 자치구는 누구냐? 나예요, 나. 내 이 수도 심장. 그래서 여기에서 읍국을 정벌하라는 말은 다시 반조해봐라 이게요. 반성해봐라. 다시 너의 모습을 반성해봐라. 왜?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그렇게 울지만 말고 억울하다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겸손한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날 이렇게 안 믿어주지? 라고만 하지 말고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너의 그 가슴 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이게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서 하자가 있었구나. 요거를 내가 치자. 이 읍국부터 먼저 치자. 상대를 치기 전에 내 자치구를 먼저 이게 치자. 이게 이제 겸이죠. 네, 겸괴. 읽어보겠습니다. 겸은 형하니 군자유종이니라. 단활 겸형은 천도화제이 광명하고 지도 비상행이라. 천도는 휴영이 겸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귀신은 애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나니. 겸은 존이 광하고 비불가윤이 군자지종야라. 상활지중유산이 겸이니 군자이하야 부다익과야 직물평시하나니라. 조륙은 겸겸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상활 겸겸군자는 비자몽야라. 유기는 명겸이니 정코길하니라. 상활 명겸 정길은 중심득야라. 구삼은 노겸이니 군자유종이니 길하니라. 상활 노겸 군자는 만민의 복야라. 육사는 무불리 휘겸이니라. 상활 무불리 휘겸은 불이치야라. 유고는 불부이 기린이니 용침벌이니 무불리하리라. 상활 이용침벌은 정불복야라.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행사야 정읍국이니라. 상활 명겸은 치미득야니 가용행사야 정읍국야라.